여러분, 이번에 국군의 날 10월 1일이죠. 현무5 우리 괴물 미사일이 공개됐습니다. 근데 말이죠. 큰 트럭에 실려가지고 나오는 이 현무5 보니까 엄청나더라고. 이 길이도 크고요. 그 김정은이가 걸핏하면 말이죠. 큰 그 미사일 싣고 나와가지고 ICBM 우리를 갖다가 위협을 했는데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이 현무5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그 헤즈볼라 수장을 파괴시킨 이스라엘 무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답니다. 이 미국산 벙커버스터보다도 우리의 이 현무5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지하 수백 미터를 뚫고 들어가서 파괴를 시키는 엄청난 괴물 미사일이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미사일인데 이것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이제 수직으로 낙하해 가지고서 그 타점을 정확히 때리는 것인데요. 거의 뭐 오차가 1m 이내에서 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날아가는 거리도 수천 킬로를 날아갑니다. 물론 이제 이 탄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지금 탄두는 8톤까지 장착을 할 수 있고 이 길이는 20m 정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현무1이 있었고 2가 있었고 3가 있었고 4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현무5를 갖다가 공개한 건데, 보통 이제 현무2, 3, 4 이런 것들이 그 함대지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이 미사일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산 미사일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현무5라고 하는 것은 거리라든지 내지는 탑재 용량이라든지 또 지하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량한 최고의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가장 겁을 먹고 있는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은 아시다시피 말이죠, 모든 어떤 그 시설을 지하화시켰죠. 그래서 지하에 하나의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 김정은이는 여차하면 말이죠, 이 평양 지하로 내려가서 그냥 몇 달까지도 견딜 수 있는 이런 어떤 지하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숨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하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으니, 더군다나 우리는 말이죠, 지금 미국의 전략 자산을 이용하면은 김정은이가 어디에 있는지 완벽히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골프공이 타이틀리스트인지 또 갤러웨이인지까지도 완벽하게 그냥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디 숨으면 그 숨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김정은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고요. 그 위치를 알아내면 만약에 지하에 숨었다 하더라도 이런 벙커버스터, 현무 같은 걸 이용해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죽음의 백조가 또 전개를 했는데요. 이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의 백조입니다. 이 죽음의 백조에서 지금 실을 수 있는 어떤 탑재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무기의 성능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현대전은 미사일 싸움입니다.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 얼마가 떨어져 있냐면 17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치기가 어려워요. 설사 미사일을 날린다 하더라도 또 이스라엘은 말이죠, 이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이 방어용 미사일, 패트리엇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란 같은 나라는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헤즈볼라라든지 내지는 하마스, 그 다음에 예멘의 후티 반군 이런 사람들을 이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주둔하고 있는 거기 근거지를 두고 있는 하마스, 그리고 레바논 쪽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헤즈볼라, 그리고 예멘 쪽에 근거를 두고 있는 후티, 이런 애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사실은 대리전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어려워지자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하고 붙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 1700km가 떨어져 있는데 그럼 미사일 아니면 어떻게 싸울 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방법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 쪽에 지금 지상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진 미사일의 어떤 그 위력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이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고성능 그리고 또 더 많은 이런 미사일을 갖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은 말이죠, 육군력이 아니라 지금 공군력이 중요한 것이고, 아시는 대로 그다음 미사일 능력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현무라고 하는 미사일을 갖고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한국의 어떤 군사 전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성능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전쟁이 아무리 계속해서 들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이죠, 우리도 이런 좋은 미사일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참 기쁘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사실상 지금 공중전, 드론까지 지금 띄우고 미사일 왔다 갔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말이죠, 이 미사일 능력, 그 다음에 ICBM도 사실은 우리가 이거 개발을 해야 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물론 이 현무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건데, 얼마든지 또 우리가 좀 성능을 향상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군사 능력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정보 능력. 근데 우리나라가 정보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걱정이 돼요. 국정원도 그리고 기무사도 또 그리고 정보사도 전부 다 무력화시키면서 이 이스라엘과 같은 그 모사드와 같은 그런 정보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보력을 가져야 그 정보력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미사일을 가지고 정확하게 때려버려야 되는데, 미사일은 이렇게 우리가 성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켰지만 정보력에서 지금 오히려 후퇴한 것이 아니냐. 심지어 우리의 휴민트 인력마저도 북한에 의해서 전부 다 포착이 되면서 일부는 죽거나 또 철수하거나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정보사에서 전부 다 군무원 출신이 말이죠, 다 이걸 빼돌려 가지고서 우리의 휴민트 전력이 노출이 되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기무사를 갖다가 완전히 와해시켜 버렸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같은 것도 완전히 와해시켜 버리면서 우리의 정보 능력이 상당히 후퇴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말이죠, 우리나라의 무기 체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10월 1일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을 갖다 명령한 날입니다. 9.28 서울 수복을 한 다음에 북한으로 들어갈 것이냐, 위로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말이 많았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북진을 명령하거든요. 그래서 10월 1일이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전을 하고 나서 말이죠, 그냥 미국이 떠나면 그러면 다시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군사협정, 한미동맹을 갖다가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 한미동맹에 사인한 날이 이 10월 1일입니다. 사인한 날이 최종. 그래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된 것이고 의미가 있는데, 이 국군의 날 이렇게 전개된 한국의 미사일이라든지 전략 자산을 보니까 든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철통 같은 어떤 국방 태세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무기 체계도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우리 정보 체계도, 정보력도 좀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